윤진이가 하나뿐인 내 편 마지막 촬영에 아쉬움을 전했다. 윤진이는 13일 자신의 SNS에 하나뿐인 내 편 오늘 마지막 촬영. 아쉬운 밤. 하나뿐인 내 편 사랑해요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윤진이는 KBS의 주말 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 최종회 대본을 든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파란색 재킷을 입은 윤진이의 세련된 미모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윤진이는 하나뿐인 내 편에서 결핍으로 자란 장다여 역을 실감나게 연기하며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한편 KBS2 하나뿐인 내 편은 총 106부작으로 종영까지 단 4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선물을 받고 인증샷을 찍은 유이와 나혜미의 모습이 훈훈함을 자아낸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거울에 비친 모습을 찍은 나혜미와 유이가 담겼다. 유이가 들고 있는 핸드폰 케이스는 박성훈이 선물한 것으로 하나뿐인 내 편의 로고가 새겨져 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드라마 잘 보고 있어요. 우와 스윗한 고래씨. 진짜 자매 같아요. 너무 예쁘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유이와 박성훈, 나혜미는 최근 KBS의 주말 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에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다. 하나뿐인 내 편은 28년 만에 나타난 친구로 인해 인생이 꼬여버린 한 여자와 정체를 숨겨야만 했던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 단 하나뿐인 내 편을 만나며 삶의 희망을 되찾아가는 드라마다. 유이는 극중 28년 만에 나타난 친구로 인해 인생이 꼬인 여자 주인공 김도란 역을 맡았다. (28년) 만에 나타난 도란의 아버지 역은 최수종이 맡아 열연을 펼치고 있다. 지난 10일 TNMS 미디어 데이터에 따르면 하나뿐인 내 편은 102회는 전국에서 1260만 시청자가 동시에 시청하면서 전국 가구 시청률 46.1%를 기록했다. TV 수상기를 보유한 전체 가구 중 하나뿐인 내 편을 시청한 비율을 집계하는 시청률 조사 결과에서는 하나뿐인 내 편이 전체 가구 중 절반을 아직 넘지 못해 50%대를 돌파하지 못했지만 전국에서 2. 시간대 TV를 켜놓은 전체 가구 중 62%는 다른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고 하나뿐인 내 편을 시청해 점유율에서는 62.0%를 기록하면서 놀라운 인기를 증명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최수종의 살인 누명이 벗겨지는 장면이 전파를 타 그들이 맞게 될 결말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총 106부작인 하나뿐인 내 편은 현재 종영까지 단 4회만을 앞두고 있다. 도란이와 강수일이 아픔을 뒤로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KBS 2 하나뿐인 내 편은 매주 토, 일 저녁 7시 55분에 방송된다. 하나뿐인 내 편 최수종이 살인자라는 누명을 벗게 됐다. 10일 방송된 KBS 2 하나뿐인 내 편에서는 노숙자가 왕대륙 이장후를 찾아가 자신이 살인자라고 고백했다. 이날 방송에서 강수일이 입원해 있던 병실에 오은영, 차화연, 김도란을 찾아가 뺨을 때렸다. 오은영은 죽어도 안 된다고 했지? 넌 살인자의 딸이야 라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매몰차게 말했다. 이어 오은영은 너나 원망하지 말아라. 다 누워있는 내 아빠 때문이니까 내 아빠를 원망해라며 병원을 박차고 나갔다. 이를 지켜본 이태풍, 송원석, 오은영을 쫓아갔다. 이태풍은 아줌마, 왜 자꾸 이혼한 사람을 쫓아다녀? 라며 다시 도란 씨에게 막말하고 때리면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엄포를 놨다. 이태풍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김도란에게 도란 씨 지켜주고 싶어요. 다시 웃게 해주고 싶어요라고 고백했다. 이어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해달라. 옆에 있겠다라고 말했다. 정재순, 박근병, 김도란에게 줄 도시락을 들고 강수일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다. 김도란이 현기증을 일으키려 할 때 갑자기 강수일이 깨어났다. 강수일은 정신이 돌아온 후 왕진국, 박상국에게 전화를 걸어 오은영과 직접 와서 할머니를 모시고 가라고 말했다. 강수일은 전날 오은영이 김도란에게 모진말을 했던 것을 무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왕진국과 오은영이 병원에 도착하자 강수일은 왕사모님 모시고 당장 가주세요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앞으로 왕산모님 치매 증세가 와도 우리 도란이한테 부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강수일은 누워서 모든 얘기 들었다. 살인자 맞다.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도 도란이한테는 함부로 할 권리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 빵까지 때리며 그런 말까지 하느냐. 사모님이 살인자의 딸이니까 죽어도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냐. 다신 우리 도란이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왕진국은 이 말을 듣고 오은영에게 실망하는 표정을 지었다. 강수일은 다신 도란이에게 연락하지 말아라고 울면서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왕진국은 이 사람에 대해 미안하다. 죄송하다라고 연신 말했고 정재순을 데리고 병실을 나갔다. 왕진국은 집으로 돌아와 오은영에게 당신 왜 그랬냐? 어떻게 도란이 뺨을 때릴 수 있냐? 라고 말했다. 이에 오은영은 대륙이랑 만나는 게 너무 싫다며 침대에 엎어져서 울음을 터뜨렸다. 병원에 찾아온 나홍실, 이해숙과 아들 고래는 강수일에게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손을 꼭 잡았다. 나홍실은 이 은혜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진심을 전했다. 나홍실은 동생 나홍주에게 강수일이 깨어났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나홍실은 아기에게 하면 안 된다. 강수일은 그래도 형부를 죽인 사람이다라고 말해 나홍주를 분노케 했다. 나홍주는 단숨에 강수일을 만나러 병원으로 달려왔다. 나홍주는 미안해요. 이렇게 깨어난지 모르고 잠만 잤다며 미안해했다. 강수일이 홍주 씨한테 할 말이 있다며 앞으로 나한테 오지 말라. 와도 난 없을 거다라고 말해 나홍주를 당황케 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갈 거라는 얘기를 들은 나홍주는 울며 애원했다. 나홍주는 우리 아주 멀리 가서 같이 살자라며 나 우리 아기 가졌다라고 털어놨다. 놀란 강수일은 우리 도란이 나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 살인자의 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다라며 사랑하는 사람이 또다시 그런 걸 겪게 하고 싶지 않다. 날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달라고 울면서 괴로워했다. 나홍주는 내가 떠나주면 강선생 마음이 조금 편해지죠? 알겠다. 맘속에 잘 간직하겠다라며 이 아이는 잘 지킬 거다라고 울면서 자리를 떠났다. 나홍실이 강수일을 찾아가 나는 다 잊었다. 어딜 가시던 잘 살라고 말했고 강수일은 죄송하다며 울음을 터뜨리고 마음 아파했다. 한편 왕대륙은 노숙자의 말을 되새기며 내가 잘못 봤나? 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뭔가가 있다는 의심을 다시 한번 품었다. 휴대전화로 목격자가 있다는 전화가 왕대륙에게 왔다.
죽은 목격자가 부부였고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있고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다는 말을 듣고 왕대륙이 단숨에 달려갔다. 병원에는 죽은 아들을 슬퍼하는 허름한 복장의 노숙자가 울부짖고 있었고 왕대륙은 노숙자에게 상복을 직접 건넸다. 다음날 노숙자는 왕대륙을 찾아가 자신이 직접 죽였다고 실토했다. 왕대륙은 그럼 아저씨가 누명을 씌운 거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라고 말했다. 노숙자는 무서워서 그랬다. 내 자식이 살인자의 자식으로 살기 싫었다라며 자수하겠다고 말했다. 왕대륙은 고맙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줘서라고 전했다. 왕대륙은 김도란에게 급히 전화해 강수일이 누명을 쓴 거라고 말했다.